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또 저는 정이 많이 가는 분이기도 해요. 대전시의회 우승호 시의원님.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승호 의원님은 현재 대전시의회에서 비례대표로 맞습니다. 시의원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향이 또 대전이어서 대전 분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또 많이 있는데 저하고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그 제가 딸이 이제 90년생 김하늘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우리 우승호 의원님은 91년생.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나이 30 되셨죠? 만 29세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만 20대. 네. 예. 우 의원님은 그 청각 장애인이셔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청각에 장애가 있으신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장애라고 하는 난관,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많이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육체적 제약을 아주 극복하신, 그러니까 훌륭하게 극복하고 아주 열심히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시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네. 많은 도움을 주는 공적인 기여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같이 듣고 우리도 배우고 또 우리도 함께 공조할 일이 있으면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모셨습니다. 이제 청각장애를 언제부터? 네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조금 전에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장애인분들은 사실 극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본인이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이겨낸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장애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도 나의 모습을 좀 사랑해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도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뜻을 제가 잘 헤아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청각장애의 삶을 돌아보면은 일단 저희 아버지도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네,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유전성 난청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유전성 난청. 네. 그래서 저도 이제 7살 때 이제 뒤늦게 이제 청각장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뒤에서 크게 막 승우야 부르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왜 못 알아듣지?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번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에 대해서 이제 제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거를 그 청각장애를 자각을 한 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네네. 그 전에는 조금씩 못 알아듣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지. 장애까지 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학교 생활이나 일상 그 생활이 이제 많이 불편하고 그죠? 힘들고 뭐 그랬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거나 이제 친구들의 어떤 소통하는 과정에서 끼어들지 못해서 좀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또 이제 제가 신체는 이제 건강하니까 얘가 일부러 못 알아듣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 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서야 이제 보청기를 끼기 시작했었고 초중고를 다 일반 학교를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얘가 단순히 보청기를 끼거나 앞자리에 앉히거나 하면 다 잘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뭐 우정을 나누고 친구들 어울리고 뭐 이러는데도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소통이 좀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아무래도 있으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동네 친구들하고 보통 하나 둘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함께 어울리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 아닌 도피를 선택했던 거죠. 기숙학교에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 이제 지역 사회와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전공을 뭘 하셨어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에 이제 한번 미팅했을 때도 제가 이제 네. 사전 이제 그 들은 바도 있고 한데 그쪽 학문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이제 진출할 때 어느 방향으로 그 직업을 갖고 또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죠. 목표랄지 계획이 어땠던 거예요? 뭐 일단 좀 저는 일단 고등학교도 기술을 공부하러 갔는데 예. 학교에 다녀보니까 청각장애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선, 청각장애인이 단순히 다른 장애에 비했을 때 불편함이 없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네. 학교에 다닐 때 그 차별적인 경험을 겪게 되면서 아, 내가 좀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사회복지를 선택을 했었고요. 우리 사회복지에도 가보면은 이제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서 뭘 배우고 사회에 나갔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장애, 우리 청각장애 사회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소하고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청각장애인 단체나 어떤 모임에 계속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네. 또 봉사활동도 그 방면으로 계속 꾸준히 하시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청각장애라는 게 너무 다양한 거죠. 수어만 하는 청각장애인이 계시고 또 음성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도 계시고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사회에 통합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갈등 아닌 갈등도 있어서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죠. 그런 차별적 대우라든가 또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편함 또 그게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학문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야도 넓어지고 또 정보도 많아지고 하니까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이제 사회복지사도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자격증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사회복지사로서 뿌듯했던 경험은 사실 우리 가족부터 어떤 복지적인 어떤 사회복지의 어려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지역 사회에서도 뭔가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업을 하셨고 또 귀도 안 들리다 보니까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또 혼자 계시는 시간들도 많으셨지만 그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취미가 하나 있으셨어요.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 대학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미술협회 같은 데다가 모셔갔더니 사회에 막 참여가 막 늘어나고 미술적인 재능도 이제 많이 확대되고 그렇더라고요. 또 발휘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 연계를 해드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뜻깊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전 시의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지방자치 넓은 의미의 이제 행정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진출하시잖아요. 그렇게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대구에서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이제 그 대구가 고향이시고 그죠? 공부도 거기서 하시고. 뭐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 너무 안 됐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을 너무 잘한다, 잘 알아듣네 이러실 수 있겠지만 2017년도에 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어요. 인공와우. 지금 그러니까 모습 보시면 인공와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설명을 좀 같이 해주시죠. 인공와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이제 변화했고. 또 공직에 진출해서 시의원 활동을 하시게 됐고 요 사연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인공와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사실 보통 청각장애가 있다 보면 이제 보청기를 낀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청기를 끼면은 소리를 대폭 증폭시켜 주는 건데 우리가 귀를 가까이 대고 야 하고 이렇게 크게 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몸 속에서 이제 뇌에
달팽이관에 신경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무리 소리를 증폭시켜준다 하더라도 막 잡음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해요. 그래서 감각신경성 난청인 좀 어려운 단어지만 감각신경성 난청. 신경성 난청. 네. 그런 난청의 유형을 보이는 분들이 인공호흡 수술을 마지막에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이제 뒤늦게 인공호흡 수술을 알게 돼서 좀 사회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전에 전혀 불가능하던 전화 통화도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로 좀 돌아가서 복지관에 다닐 때는 이제 수어로만 소통하고 어떤 농인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청각장애인들 그분들 중에 수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전체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예요? 2019년도 기준으로는 37만 명 정도 됩니다. 37만 명. 매년 3, 4만 명이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쓰시는 분들이 7% 이하 정도 됩니다. 네. 그래도 그분들이 도움도 필요하고 지원도 같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공호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 다닐 때랑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정치에도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수술을 받아서 그리고 내가 직접 수술을 해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 또 복지의 어떤 일반화된 편향성들 그런 정책적인 문제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주변에 청각장애인 청년들 친구를 많이 만나게 됐어요. 만나보면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정보의 부족과 사회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좀 있어서 저와 같은 어떤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 많이 내고 청년 활동가라서 이어가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감사한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시의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조력하는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학문적으로도 사회복지도 전공을 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 좀 삶을 자주적으로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김종국 TV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법과 제도 또 내지는 사회적 분위기랄지 문화 차원에서도 좋은 변화를 만드는 개선하는 데 이렇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인공아우 수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공아우 이식술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보도 자료 던데 보니까 그 19세 이상 청년 청각 장애인의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이 전해지길 기대해야 한다. 인공아우가 먼저 이제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수술이야.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고가의 수술 비용이 있고. 맞습니다. 이게 약 수술 비용이 4,200만 원 정도? 양쪽 다 했을 경우에. 양쪽 다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인공아우에 대해서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촉구하는 조례를 어제. 조례까지는 아니고요. 건의를 했어요. 건의했어요. 촉구 건의안을 내셨구나. 제가 국회의원 되면 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1일 어제 이제 사회적으로 이걸 공론하기 위해서 제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요. 우리 이제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저도 인공호흡이라는 그 수술을 2017년도에 만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리를 못 알아들어왔잖아요. 20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27살, 약 3년 전에 수술을 받고 세상에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네. 청각장애인에게도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제가 지금 2017년도에 수술 받고 너무 만족해서 한쪽 귀 더 하면은 전화통화까지도 막 가능하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 수술 받고 2018년도에 나머지 오른쪽 귀도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아까 4,200만 정도 비용을 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서민들에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감사하게도 다행히 이제 2005년도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생겨서 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쪽 귀만 보험이 됩니다. 사람 귀가 두 개인데 나이 제한이 있는 거 이게 18세 이하인 아동에게나 어떤 아이들
그런 어떤 신생아나 그런 분들에게는 양쪽 귀 모두 보험을 적용해서 한 4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면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성인에게는 네. 한쪽 귀는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인데 나머지 한쪽 귀를 더 수술 받고 싶으면은 약 2,500만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특히 우리 청각장애 청년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에 비했을 때 4배의 어떤 어려운 그런 취업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많단 말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분에게 좀 양쪽 귀 수술로 좀 더 잘 듣게 한다면은 좀 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34세든 39세든 폭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네. 어제 담았습니다. 아, 예. 뭐 내용을 보니까 촉구 그 결의안이 국회의장실, 뭐 총리실, 관계부처 여야 정당에 전부 보내졌던데 이제 네. 보내시는 거죠, 이제? 네. 예. 6월 19일자에 이제 우리 의회 회기가 끝나면은 네.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서 많이 뜨겁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우리 대표님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네. 정말 좋은 결과 있습니다. 저 우리 그 의원님이 우승 의원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요즘 뭐 코로나 19 때문에 다들 전 세계가 맞아요. 예, 아주 뭐 어려운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기존에 보통 쓰는 거는 이 앞에가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다 가려져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상대방 표정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사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게 모양을 시각적으로 보면 네네. 소통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마스크가 개발이 됐나 봐요, 그죠? 이렇게. 아 너무 잘 보입니다. 예, 아주 뭐 치아가 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시죠,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우리 청각장애 학생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다 보면 이제 많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네. 수업을 듣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학생들도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청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통합교육을 받습니다. 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은 학교에 다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그렇죠. 학습하죠. 그렇죠. 그럼 그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할 때 어떻게 할까? 예. 선생님들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전 무슨 말하고 있지? 수업을 지금 내가 어떻게 따라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 거죠. 그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인물을 보고 이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고 네.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또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정확하게 그렇죠. 되죠.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쓰니까 의원님 눈을 보고 저도 보통 눈을 보고 대화하는데 입을 보게 되네요. 더 집중하게 그렇죠. 되고 빨리 상대방의 의사를 빨리 간파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냥 이게 뭐 리뷰 마스크라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리뷰 마스크. 리뷰 마스크. 이게 지금 그래서 무료로 네. 예. 지금 대전에서 시작된 사회적 기업이 예.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이 참 어려운 여건들이 많다 예. 해서 2만 장을 지금 장애 학생들이 있는 교육청에다가 예.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따뜻한 어허, 나눔이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공동체에서 그렇죠. 함께 유대하고 공존하기 위한 좋은 뭐 방안인 것 같고요. 문득 또 이거 쓰고 나서 드는 생각이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다 이게 덮고 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 후보들도 요거 했으면 소통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때를 놓쳤네요.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도 이제 지역구 출마하시거나 혹시 국회의원이라고 출마하시면 요거 꼭 쓰세요. 저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제 비례대표 청년 의원으로서 청각 장애도 있고 청년으로서도 이제 최연소인 부분입니다. 이제 전국 최연소요? 전국에서는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네, 최연소 최초면 좀 부담이 많이 되고요. 네네네. 다만 전 세계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청각 장애인 중에서는 아마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막중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 내에서 우리 많은 청각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어떤 생각들과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이 있습니다.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인생 후배예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대전의 그 박범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예, 박범계 국회의원님 이렇게 영입하고 추천을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잘 공조하시고요. 어쨌든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뭐 입법 활동의 성과라든가 뭐 어떤 보람을 느끼는 뭐 조례일 수 있고 어떤 그 정책 활동에 좀 이렇게 보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 조례를 한 8건 정도 발의를 했는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 하나는 장애학생,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장애학생 편의 지원 조례라는 걸 장애학생 편의 지원 조례. 제가 전국 최초로 발의를 했어요. 아, 예. 아시다시피 뭐 국회의원이든 어떤 뭐 지방의 의원이든 예. 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을 지원해주는 편의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 공무원들을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편의 지원 조례는 없는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회 어떤 고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데 사회 아래층에 있는 도리어 학생들 더 절실하고 필요한 사회적으로 이제 약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장애학생 편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틈틈이 촘촘하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가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조례 하나를 갖고 지방에서도 또 따라 이렇게 비슷한 조례를 그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좋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 김정필 TV는 지금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아주 맹활약을 하시는 뭐 청각 장애인이시긴 한데 누구나 이제 자기 삶이 소중하고 자기가 주인답게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지금 인공아우 수술을 통해서 인생의 이제 전환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아서 우리 김정필 TV에 출연해서 유튜브 출연 처음이죠. 네, 지금 굉장히 제가 말을 좀 못한 것 같은데. 첫 출연인데 저보다도 잘하고 계십니다. 확실하죠. 네, 고맙습니다. 뭐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는데요. 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공감이나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배우면서 우리 인생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고요. 마무리로 또 대전에서 또 오셨어요, 일부러, 그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이 리뷰 마스크도 김종필 TV를 통하여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우승호의 꿈은 앞으로 나는 이런 또 삶을 살고 싶다. 또 현실적으로 또 계획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로 한번 말씀 주시고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꿈 얘기 참 어려운데요. 아시다시피 인생의 어떤 많은 과정들을 이제 청각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못 듣고 평생 사회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살아왔는데 고퀄리와 코리아에서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셨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공화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접근에 제약이 있어서 수술조차 고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함으로써 이게 인공화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고요, 저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셨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유를 하고 싶다는 게 제 어떤 작은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사회에 참여해서 이런 좋은 뜻깊은 자리에도 저가 아니라 또 다른 청각장애인도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출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작은 꿈을 얘기 드리는 걸 마치겠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들한테 우리 이웃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말씀하셔도 좋고요. 일단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도처에도 이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은 조금은 관심과 어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무엇이 필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우리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필 TV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폭 공감하고요.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 인사 말씀 같은데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따뜻한 시선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우승호 의원 같이 도전하는 인생, 그것도 이웃과 함께 또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치고 마치겠습니다.